안녕하세요, 나연석입니다. 제가 초보 때 가슴 운동하면서 가장 컸던 고민이 뭐였냐면 가슴 바깥쪽은 어느 정도 발달이 된 것 같은데 안쪽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만 좀 더 채워지면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가슴 가운데가 딱 갈라지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원들에게 고민을 들어보면 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안쪽 가슴 위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루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서두에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안쪽 가슴 운동 루틴으로 해야만 안쪽 가슴이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흔히 하는 가슴 운동 루틴이나 파워리프팅 식으로 해도 안쪽 가슴까지 다 골고루 발달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운동 루틴이 더 안쪽 가슴 발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깥쪽은 어느 정도 볼륨이 이미 있으니까 안쪽만 볼륨을 채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안쪽 가슴만 발달시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근섬유가 여러 가닥이 모인 거예요. 여러 개의 섬유가 고무줄처럼 수축하면서 당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근섬유 하나만 놓고 예를 들어 보면, 힘이 전달될 때 바깥쪽에서부터 힘이 들어오겠죠. 이 섬유 따라서 결국에는 손으로 기구를 들어야 되니까 힘 전달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안쪽만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바깥쪽을 지나서 안쪽까지 힘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안쪽만 발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쪽이 발달되려면 바깥쪽도 발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안쪽의 볼륨만 채우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가슴 안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윗가슴을 위주로 발달시키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윗가슴의 발달이 안쪽 가슴 발달과 연관되어 있냐면, 윗가슴이 잘 발달돼서 쇄골에서부터 가슴이 뚜렷하게 갈라져야 눈으로 봤을 때 가슴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슴 안쪽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랫가슴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 체형을 보면 가슴의 바깥쪽은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데 안쪽 가슴은 되게 평평해 보이잖아요. 이게 윗가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윗가슴이 발달되어 있는 체형을 보면 쇄골에서부터 가슴이 양쪽으로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타고난 뼈의 모양이 돌출형, 함몰형인 사람에 따라 보여지는 가슴 발달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윗가슴을 발달시켜야 안쪽 가슴까지 채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입니다. 첫 운동으로 굳이 플라이를 하는 이유는 가슴 근육을 먼저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선피로 운동법이라고 부릅니다. 선피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정말로 가슴 근육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깨도 개입하고 이두도 개입하고 삼두도 개입하는데 우리의 타겟은 가슴 근육을 제일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슴 근육이 제일 발달되고 가슴의 분리도가 뚜렷해져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안쪽 가슴 근육이 채워진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가장 첫 운동으로 플라이부터 시작해서 가슴 근육부터 어느 정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은 체력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지치겠죠. 이렇게 더 지치게 만들려고 선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스는 팔꿈치 관절을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삼두의 개입이 늘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틀어지면서 어깨 근육을 많이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타겟인 가슴 근육은 덜 지치게 되는데, 플라이를 하면 웬만큼 무리하지 않는 이상 가슴 근육을 잘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 적당합니다. 팔을 벌릴 때는 날개뼈를 뒤로 모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슴을 들고 이두와 가슴의 힘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면서 벌리고, 팔을 모을 때는 이두를 가슴 바깥쪽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모으면 됩니다. 횟수는 12개에서 15개, 세트는 3에서 4세트 정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입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 너무 깊게 내리면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꼭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바가 가슴에 닿아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타고난 유연성, 힘줄의 길이, 뼈의 구조 때문에 가슴에 쉽게 닿는 사람이 있고 안 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춰서 적당히 내리면 됩니다. 단 밀 때 어깨 개입이 많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밀지 말고 자세를 제대로 잡고 이두를 가슴 바깥쪽에 붙인다 생각하면서 미는 게 좋습니다. 횟수는 좀 무겁게 해서 8개에서 12개, 3에서 4세트 진행하고요. 세 번째 운동은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입니다. 덤벨 벤치프레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팔을 모을 수 있어서 가동 범위가 바벨보다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 근육의 최대 지점까지 수축할 수 있어서 가슴 근육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자신이 고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밀 때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살짝 돌리면서 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내회전될수록 날개뼈가 상승하고 팔이 외회전될수록 날개뼈가 하강하는 해부학적 메커니즘 때문에 밀 때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돌리면 팔이 내회전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깨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고요. 횟수는 8개에서 12개, 3에서 4세트 진행합니다. 제 생각에 초보자는 이 정도 양의 운동을 하는 게 딱 적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해서 푸시업, 케이블 플라이, 딥스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체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매일 누적되면 관절의 염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동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 수준으로 할 거라면 초보자는 이 정도 하는 게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릴 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루틴이 정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운동을 따라함과 동시에 피드백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무슨 진짜 무공의 비급처럼 이것만 익히면 이제 나도 절대 고수다, 최고다 이런 비현실적인 노하우는 어딜 가서도 얼마를 주고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한 포인트는 가슴 안쪽을 발달시키고 싶은 사람은 윗가슴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선피로 운동으로 가슴부터 조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